네, 일단 저희 앉을게요. 먼저 주연 배우 박민정님 짧은 인사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 민정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하수상한 시국에 그리고 밖에 나오기도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관계된 질문 또는 민정 배우로서 박민정님께 또는 저희 영화 마케팅이나 배급에 관한 질문도 열려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질문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신호를 주시면 저희 윤석호 프로그래머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영화 잘 봤는데요. 물론 저예산 영화가 갖는 핸디캡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제가 봤거든요. 전반적인 미장센이 최대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브로포스트든 이런 작품성을 추구하는 어떤 예술 영화든 일종의 그 핍진감이랄까요, 개연성 같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박민정 배우께서 역할을 하셨던 그 의사이든 동료 의사든 하의를 신고 온 부분은 좀 눈에 거슬렸어요. 그런 것이 가령 현실과 그 이상 또는 어떤 공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그런 계산된 어떤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그 현실에 쓰였던 그 디테일한 미장센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이 좀 눈에 거슬렸고 목사와의 동침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라는 분이 갖는 어떤 이중적인 모순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가 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조금 뭔가 심화된 어떤 측면을 좀 기대했는데 조금 2% 부족하다 하다가 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의 박민정 배우가 그분이 동침을 하는 때는 좀 더 관객들 하여금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동기부여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독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일단은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감독님께서 들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답변도 감독님께서 주시는 것이 일단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것이라서 답변을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박민정 영화 잘 봤고요. 지금까지 연기 배우시면서 많은 것 중에 직업을 가져보셨을 텐데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의사면서 또 한편은 또 환자이셨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해 가시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의사의 역할은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이번처럼 전문성이 좀 더 드러나는 의사 역은 처음이었고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이면서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타적인 성향이 조금 더
부각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그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좀 그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역할을 하면서 이 강 박사가 자기의 그 이제 타인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런 아픈 부분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이 강 박사 역할을 하면서 그냥 반민정이라는 제 자신이 이런 그 치유되는 과정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를 제가 이제 인물을 연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각자의 직업에 맞는 것들을 많이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기본이 된 다음에 캐릭터를 좀 많이 쌓아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역할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선 지식을 습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인사라든가 아니면 강 박사의 인물에 맞는 이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시켜서 나갔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당시에 제 개인의 또 힐링이 되는 과정을 좀 제 자신한테도 좀 치유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시나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4월달에 원래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코로나가 좀 많이 격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독립 영화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격상돼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좀 어두울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기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든가,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다행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힐링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특히 이제 제가 맡았던 직업군의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관객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와서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국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소중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서 주변에 좀 많이 입소문이라든가 권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렸어요. 네. 감독님 안 계시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 같은데, 그 중에 보면 강 박사가 가진 환상 장면, 감독님, 화려한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 된 거죠? 네, 제 한마디만. 어떤 걸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게요? 감독님 길을 잠시만 막아주십시오. 질문 받고 싶은데. 환상적인 장면이 몇 장면 있었는데, 네네. 배우 개인으로서 이런 장면까지 필요할까? 그런 장면은 없었는지. 예리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볼 때랑 네. 실제 이제 그 촬영을 할 때랑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또 연출을 하시거나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감독이셔가지고 다른 감독님보다, 그래서 많이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촬영하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하고. 근데 말씀하셨던 장면이 아마 그 약간 연극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뭐 춤을 추는 장면이라는데 그 부분 같으신데, 저도 약간 현장에서는 살짝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배우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장면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고
또 이 장면이 어떻게 그 관객들한테 필요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님 믿고 그 장면에 이제 저희는 그 배역에 맞게 충실하게 연기는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그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고 나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여배우들이 이제 토플리스하고 그런 장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장면이 필요했겠냐 그런 의도의 말씀이 맞는지요? 굳이 그 장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장면이 있을 텐데 배우로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감독님과 조화를 맞춰가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두 번째 조화 부분은 제 배우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좀 한정된 공간에서 그 등장인물들의 해방, 자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고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대중적이고 즉각적인 코드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선정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반복이 되는데 저는 사실 소설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가장 저는 시나리오라든지 플롯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 저예산 영화가 갖는 강점은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이런 저예산 영화가 갖는 강점은 좀 심도 있는 인간 내면을 철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령 이제 미장센에서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풍문에 이제 거슬렸던 것은 강 박사를 위시해서 의사들이 하이힐을 신고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뭐 별스럽지 않은 문제 같지만 사실 좀 거부스럽게 좀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강 박사가 목사와의 동침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목사와 강 박사 간의 어떤 아픈 부분이 공유되는 부분이 뭔가 관객들에게 깊이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인식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목사가 갖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이고 또 자기 고백적인 그런 부분과 강 박사 며칠가 저는 가슴에 깊이 둥중하게 울림을 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 같은 맥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화 말미에 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원장과 강 박사의 다 부부라는 관계. 근데 강 박사 입장에서 볼 때 일찍이 딸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이제 퍼포먼스의 그 나열처럼 보이고 연극적인 대사라고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진적인 강 박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머리 빡빡한 피부암을 드러내는 그 여자가 오히려 더 임팩트하고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 박사 역할을 하는 박민영 배우는 물론 시나리오대로 이제 뮤지션을 있을 텐데 좀 더 날카로워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강 박사가 딸을 잃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은 아픔이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든 전달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 박사가 갖는 아픔이 좀 깊이 있게 와닿지를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퍼포먼스 같은, 그리고 깊은 영혼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강 박사의 아픔을 발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점이 약하지 않았나. 좀 더 아프게 강 박사로서 분한 박민영 배우의 어떤 강 박사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이 좀 더 아픈 부분이
관객들에게 서서히 사람과 좀 침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제 접촉됐을 때 저 여자가 저래서 미친 듯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의사로서 본분과 그런 어떤 현실과 망상된 부분이 조합되는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강 박사의 어떤 아픈 부분이 뭔가 미진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그리고 특별히 뭐 처음에 이제 뭐 구두 디테일 뭐 그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제가 꼼꼼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강 박사 중심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는가, 또는 강 박사에 준하는 다른 조연들이 나와서 나눠서 가야 되는가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취향, 선택, 연출자의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 영화가 만약에 휴먼 드라마,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 박사는 인간이야. 이게 중심되는 휴먼 드라마라면은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이게 이제 세 개로 완전히 짜각짜각 나눠준 에피소드였거든요. 저는 그 에피소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점은 몰아가는 힘이 약하지만, 장점은 관객들이 자기가 투영할 수 있는 여러 인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몰입감, 공감을 확대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절충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이거는 극영화인데 완전히 짜각짜각 나눠갈 수는 없고, 화자 정도로 강박 3대 조금 더 영화적인 드라마트루기를 좀 몰아집어넣고, 대신에 너무 휴먼 드라마로 몰아가지 않게 다른 캐릭터, 금방 말씀하신 그 여학생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좀 나눠 넣어서 관객들이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군상들을 보여준다. 그거였습니다. 그거였고, 이게 좀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김용을 선생님의 손님이라는 연극이고요. 그 연극은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친구도 포함되는 4개의 에피소드가, 그래서 옴니버스 연극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연극에서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나름의 개성과 색깔이 있었는데, 그것을 영화로 한 편으로 묶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이제 좀 약간 뭐 아쉽게 그렇게 이제 톤이 약간 달라진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여타의 휴먼 드라마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는 과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뻔해 보이지 않고 싶은 열망과, 그리고 원작의 의도를 좀 살리고 싶은 또 그 욕심과, 그러한 것들이 종합되어서, 게다가 근데 이제 작업 환경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만드는 독립 영화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살짝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분께서 감독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조심스러운 이제 뭐 코멘트 또는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또 사석에서 또는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는 코멘트들을, 느낀 점들을 듣기 때문에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상처받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영화에 대한 느낌이나 뭐 이런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어주셔야 돼요. 영화 볼 때 왠지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먼 길, 가슴에서 머리로라는 말씀 생각납니다. 의도하셔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화 볼 때 왠지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먼 길, 가슴에서 머리로란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도하셔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질문의 의도가 혹시나 이제 가슴에서 마음, 이성에서 열정, 이성에서 감성, 또 현상적인 거에서 본질적인 것, 나를 뜻하는 것이라면은 맞습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프롤로그에서 보신 분은 있겠지만 인간의 심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강수연 박사의 뇌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죽은 강수연 박사의 기억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 또 안에 그 이야기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두 축은 심장과 뇌, 이성과 감성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인 것들이고, 또 그 둘의 조화인 거고, 사실은 민동훈 목사와 그런 강수연 박사의 서로에 대한 끌림은 본질적인 것이다. 머리와 가슴에 관한 것들이고, 둘이 합이라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인 것들이고, 그 정도로 제가 과대 해석해도, 제 작품에 대해 의미를 과대 해석해도 될까요?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배우님한테 궁금한 건, 영화를 보니까 이게 좀 힐링 영화, 휴먼 드라마 같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게 처음에는 깔리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걸 연기하시면서 아니 그 전에 연기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또 뭐 하시다가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휴먼 드라마로 그냥 힐링 영화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게 되게 많이 이제 섞였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원극 원작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 박민정 배우님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좀 내전이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뭐 그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부각되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 담았는지 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제가 먼저 대답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GV 사상 최초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있길 바랬는데, 원작은 정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의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충분히 족하다. 저 오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원작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비슷한 길이 가본 사람들이 입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우로 한 50대 중반 후반 배우들을 생각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배우들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 박사가 환자들 돌보다가 자기도 너무 지쳐서 같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곡점을 뵌게 박민정 배우를 만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 드신 배우를 만나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뻔하게 끝나겠구나, 끝이 보는 이야기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단역으로 좀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배우라면은 다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다. 이 배우랑 같이. 그게 뭐냐면은 조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배우가 이제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배우가 지금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은 저한테는 이 강 박사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여정으로 투영시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기론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기자가 과거의 경험을 빗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케어하고 본인도 그런 상태인 걸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반질반질한 50대 중후반 배우들이 그걸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끝이 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보다는 본인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또한 오디션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을 계속 보여준 남배우라면은 이거는 새로운 길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단순한 휴먼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아까 선생님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로 바꾼 겁니다. 대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역할을 연기를 할 때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독님께서 다른 영화와는 좀 달리 독립 영화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우들하고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하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작품도 분석하고 실제 촬영하는 것처럼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우들에게서 많이 이렇게 능력이라고 할까 많은 것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영감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는 다른 표현으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또 다른 아예 이제 상반된 표현의 연기를 좀 요청을 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되게 조금 더 오버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좀 완전히 이제 상반된 그런 디렉팅을 하셨을 때는 그거 역시 또 다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감독님께서도 타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풀어 나갔었고요. 아까 잠깐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강 박사의 개인의 그런 아픔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동의를 약간 했던 게 이 강 박사는 저는 오히려 인물들이 나온 다른 환자들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좀 포괄적으로 하는 이 영화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집합적인 그런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이 영화가 그냥 배우 개인으로서는 연기력이 조금 더 보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기가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영화도 연극하고 좀 마찬가지로 영화마다의 장르가 있잖아요. 연극에서는 굉장히 사실주의 연기를 원하고 사실주의 극에서 관객이 그게 완전히 몰입하는 거를 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극에서 좀 떨어져서 브레이트의 서사극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연극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물들 각각에 대해서 배우 관객들이 집중해서 같이 이제 공감하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웰다잉에 대해서 좀 더 배우 관객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장르의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나요, 감독님? 네. 그래서 그 주제들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또 구현해서 써들어도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좀 특이하게 느꼈던 그 연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의 제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좀 여느 연출 스타일하고 다르다라고 느낀 지점이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봤어요. 제목이 대전 블루스예요. 원작의 제목은 손님이었습니다. 대전 블루스가 되어서 저는 제목 좋다. 신파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신파라는 키워드가 이 시점에서 저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서라고 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심판의 정서를 살리고 이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어요. 감독님이 나도 심파 좋아한다. 그리고 심파에서 더 나아가서 보통은 감독님들이 배우들한테 연기 지도를 시킬 때 뭔가 약간 절제된 연기 또는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식의 디렉션을 보통 주는 편이고 방금 반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관객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그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는 소격 효과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낯설게 해서 좀 더 생각할 어떤 거리를 두고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연기도 있을 수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지르는 연기가 좋다. 대부분 감독님들은 지르는 연기는 안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좀 더 질렀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도 사실 퀘스천 마크인데 이게 맞는 건가? 또는 어떻게 이것이 매력 있게 관객들에게 또는 타인에게 또는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저한테 약간 숙제로 던져준 한 말씀이셔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하고 이 와중에 제가 또 떠들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반민정 배우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일 사실 덜 끝났는데 일하는 영업 중에서 일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일찍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 와서 예매하고 보러 왔거든요. 근데 영화 내용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어려운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관객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심도 있는 질문보다는 좀 더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복잡 미묘한 역할을 하신 게 정말 진짜 연기가 정말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려우신데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연기 말고요. 좀 더 좀 밝고 좀 좋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연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앞으로 사랑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속 이제 한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제가 그냥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배역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감정선을 보여줘야 되는 역이기도 하고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기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방법도 감독님 또 요청하신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때는 되게 힘들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하긴 했었어요. 결과물이야 항상 어느 배우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에 몰입해서 했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리고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사실 좀 힐링이 되는 연기 그리고 그런 배역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밝은 연기나 아니면 힐링이 되는 연기를 하면서 제 연기를 보는 분들한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힐링이 되는 그 밝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배우들이나 그런 작품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지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부터 저 이렇게 정말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나 이 영화나 그리고 지금 순간에서도 내가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 시국도 닥치고 이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내가 그 행복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되게 그 시간 자체가 소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웃으려고도 하고 더 많이 좀 예쁜 말, 좋은 기운을 느끼게 하려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사랑할 사람하고도 같이 있는 순간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서로한테 좋은 기운과 좋은 감정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분 만나셨죠? 아니요, 아직 못 안 만났어요. 하실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저 혼자 질문 이만한 것도 죄송한데 감독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쪽의 소설 지키라서 하이드도 어떻게 되는 이유는 한 사람 안의 캐릭터가 오순된 면이 같이 내장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면이 표출될 때 이제 굉장히 어떤 충격이 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그림 통해서도 봤고 지금 마스크를 가리셨지만은 이제 배우님을 보니까 굉장히 또 단아하고 선량한 이미지예요. 우리 박민정 배우께서는 이렇게 선량한 이미지가 오히려 악마적인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그 어떤 망가짐이라든지 비호한 모습 보인다든지 광기 같은 것이 개입이 됐다면, 내장이 됐다면 좀 더 극중의 어떤 그런 면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나았지 않았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그 목사와의 그 동심하는 관계에 어른거리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 목사를 다시 그 강 박사라는
과거에 자기를 떠난 남자가 신부가 되었거나 목사가 되었거나 선임이 되었을 때 종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당신을 떠날 수 없다. 라는 어떤 명분으로 떠나는 어떤 그 남자 어른들에서는 목사의 투영이 되어서 용서할 수 없다든지, 뭐 저는 뭐 황당한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성이 내재가 됐다면은 좀 더 다시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좀 더 눈빛이 반민정 배우가 가는 선량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아하고 착하고 선량한 이미지에서 아주 광기스 어린 그런 표정 또는 모습, 눈빛 이런 것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평면적인 어떤 충분히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고 그렇게 해서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냐라는 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을 그릇이죠, 배우는. 거기다 내가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와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범위, 용량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좀 비근하게 좀 시도해봤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맨 나중에 원장이 묻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왜 이렇게 점잖은 줄 알아? 지금 어떻게 그런 윤도원 목사랑 탐방을 지냈냐고 아주 남자로서 질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근데 그때 강 박사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지킬과 하에 대해서 한 모습만 있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선량한 모습만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찾은 대답은 뭐였냐면은 아니요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고 싶었던 것들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표현만큼 못 갔지만 인간이라는 걸 갖고 있는 복합성, 내면적인 복합성을 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정도가 이 용기에 담는 거에 적당하다. 그게 만약에 더 튀어나왔으면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이거는 뭐 가위 이후로 우리나라의 매드 영화 중에서 심리 공포 섞은 수작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있겠으나 과연 이게 지금 원래 가고자 했던 등대, 이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죽음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만든다는 목적에는 다른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다. 지역에 제가 아는 장명수 작가님 와 계신데 호로에 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아는데 질문 있으시죠? 영화가 아그네스 발자 감독의 4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를 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여자 두 사람이 예전에 밤거리를 대한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특히 대전이라는 하나의 밤거리 잡을 때 제가 아는 대전하고 영화에서 보는 대전하고 내가 아는 대전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대전의 밤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잡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영화의 컨셉 밤거리 장면 잡을 때 주로 어떤 영화를 보고 컨셉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여자가 대전거리를 표현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과연 지역의 정서를 담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전의 제작 지원인데 이거 과연 대전 작품 맞죠? 제목 빼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대전에 문화재들 담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들 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서와 언어 같은 것들이겠죠. 또는 이제 그것이 실물로 표현된 거리 간판, 거리의 풍경 그런 것들인데 후자부터 얘기한다면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도시 번화가 다 똑같아요. 모습이. 그건 참 어려운 숙제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사본 거는 배역들을 전부 다 대전 사투리를 쓰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리허설을 했는데 사투리를 한다고 해서 100% 완전히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양이 묻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젊은 배우들은 대전의 출신 배우들도 이미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역이 남았습니다. 그게 민동 목사고 원장님인데 원장님은 현석 배우 대전 출신이세요. 막 하시더니 맨 나중에 너무 힘든 표정을 지면서 뭐라 하냐면은 박 감독 이거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병원 원장이라는 권위 지적인 것들과 이 사투리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갖고 한참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결국엔 설득에 실패했어요. 이게 오랜 동안 저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이고 지역 열패적인 거기에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동 목사 정도에서 저는 억양이 남아있는 정도로 갔다. 다시 그 질문 돌아간다면은 거리를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정서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대부분 계획했던 걸 실패했고 딱 하나 정도. 그게 뭐였냐면은 대전은 굉장히 서울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 산업에 대한 발전시켜 욕망이 크고 또 서울에서 왔다면 다 껌뻑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 많은 거리를 그동안 서울팀이 촬영 오면 내줬던 거예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기대하고 영화관에 가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대전인데 갑자기 광주로 바뀌어 있고 서울의 어느 거리로 바뀌어 있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딱 하나가 뭐냐면요. 대전의 그 밤거리, 병원 앞의 거리, 또 그 남자애가 나오는 그 구도심 그 거리를 대전의 원래 그 모습대로 이름을 칭하게 만들어진 정도입니다. 저는 그 정도 이상은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대전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대전 익숙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내가 애정하는 내가 나고 자랐던 대전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역의 정서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엑스포 다리 아주 눈에 띄잖아요. 랜드마크처럼.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분들은 느끼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좀 심도가 있어서 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원성이 높은 건데 제가 약간 기분이 점을 받을 때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좀 늦게 도착했는데 대표님이 혼자 막 뛰어가는 바람에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먼저 호흡 고르는 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진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 마시고 아무 질문이나 해주십시오.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소한 호기심인데 그 중에 기현이가 아버지 보고 중국말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자막도 없고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측은 가세요? 무슨 말 했을까? 그냥 쓰려고 했대. 저라면 욕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답니다. 처음부터까지 욕인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다들 이제 오 대표님한테 욕 많이 먹는데 다들 어떤 시장에서는 왜 서브타이틀 안 보내냐고 하는데 의도적인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떠한 상황들은
맥락에 있어서 문맥에 있어서 그 할 수 있는 말이 뻔하다. 좀 가끔 EBS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서반 뭐 어디 아프리카 어느 스와질랜드 뭐 그런 데에서 한 언어들이라는데 그 상황에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앞뒤의 상황을 알고 그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 짧은 순간에는 그냥 분노고 아이의 분노고 아빠한테 엄마 그리고 위쪽에는 그 이제 그 엄마 조선족 엄마 그 애의 엄마죠. 가정이 한국에 와서 해체됐어. 네가 얘기한 코리안 드림이 이거야? 네가 왜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해? 거꾸로 이런 원망이에요. 근데 이 원망에 대해서 구구절절 그 서브타이틀을 달아서 관객들이 전체적인 감정과 배우들의 얼굴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다 눈을 갖다가 꽂아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놈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파티를 할 때 있잖아요. 생일 파티에 저 간호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미시에서 전부 그 브레이지를 전부 집게를 찍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춤출 때는 브레이지를 벗어서 집게를 찌는 의도와는 달리 다들 단정한 모습이 있어요. 그거 조금 의아했고 감독님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하고 이제 타협의 결과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역시 이제 그 어떤 수위를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수위를 더 넘어가면은 이 영화가 다른 영화로 오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브레이지어는 아까 말씀드렸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그냥 게으른 창작이다. 그냥 여기서 그냥 쉽게 보편적으로 이 여자들의 해방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단적으로 딱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가끔 얘기 듣는데 많이 클리스하죠. 클리스한데 그게 또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독립적인 자본으로 만들어져서 독립영화긴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자본의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다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업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어디다 맞출 것인가.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나는 그런 상관없어. 나는 예술영화 감독이야. 난 무조건 예술이야. 가수고 있고 또는 나는 조금 더 보편적인 관객들한테 어필을 원해.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자본은 독립이고 자본은 재산이지만 다음에 재생산을 위한 발판이고 싶어 했을 때는 좀 더 보편적인 관객을 상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레이어를 해석이 될 수 있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깔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쉬운 해석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은 거 가지고 이렇게 Q&A를 갖다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좀 더 지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단판들이 좋은 작품이면서 그 과정에서의 그 정성적인 시도를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매 순간 이 한 편 영화가 박철웅이라는 감독님이 딱 이 한 편 영화가 찍고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독하게 극장을 밀고 나왔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근데 앞으로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던지기는 쉽다. 근데 과연 이게 던졌을 때 어디를 향해서 던지고 던졌을 때 이게 다 변명이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조금 더 못되게 뭐라 쳤어야 되는데. 중국어 잘못 말씀하셨는데 극장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자막이 없다. 다시 보내라.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감독님 말씀 듣고 그래 없어도 되겠건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걸 뻔해서 안 집어넣었다고 인식하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거든요. 결국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지점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해주신다면 그건 어쩌면 감사한 것이고 불친절하다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해 안 된다고 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쨌든 또 만드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끝내라는 신호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꼭 이 얘기는 듣고 싶다. 그런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끝내려고 그럴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제 제가 중간에 빼먹는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대전블루스 사상, GV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정 배우의 캐스팅의 에피소드, 그 다음에 그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요. 딱 하는데, 근데 그건 참, 저 자신은 이 놀라운 경험이었다. 앞에 있어서 서로 그냥 시소 타는 것처럼 서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훌륭한 배우라는 것이 작품을 읽어가는 것은, 완성하는 것은 연출자들은 그냥 결국에는 배에서 지휘하는 정도예요. 근데 배가 잘 가게 하려면은 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 다 중요하지만 이 본 게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한 사람들이고 본 게임은 카메라와 배우의 게임이거든요. 배우의 해석이 달려있다. 유일한 관계 카메라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해줄 얘기를 감독이 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이 작품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 해석이에요. 작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작품이 강 박사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인데 내 종양 때문에 20년 전에 자기 모습, 기억에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자가 자기의 맨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늙은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머리로 이해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라는 질문을 안 던지게 되면은, 안 던졌더라면 이 영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고 단절적인 영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고맙게도 물론 현장에서 무지 힘들었죠. 리허설 할 때도 제가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까칠한 여자다 몇 번이나 칭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적했던 지점들이 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연출자들과 글 쓰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지킬 박사 하이드 그 다음에 내동장 멈춰갖고 자기를 40대로 기억하고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그거는 영화로 치면은 글과 시나리오 갖고는 아주 희미한 빈약한 시나리오에 설계도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집을 쌓으려면은 집을 쌓는 사람은, 구현하는 사람은 배우가 해야 되는데 상상력만큼 어떻게 구현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짧지만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소화해줘서 제가 사실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연출가로. 그래봐야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박민정 배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힘든 터널을 거치고 지금 다 이겼으니까 승수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영화에서 또 강박사가 자기 모습을 찾는 것처럼 이후에는 자기 찾은 모습으로 갖고 있는, 지금 역량과 나이 봤을 때는 최고조에 있는 나이다. 아주
훌륭한 배우로 계속 해주기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뭐 나쁜 말도 괜찮으니까 저는 악평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보다 훨씬 나은 거죠. SNS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바람입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감독님이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해주셔서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